네, 매주 금요일은 추도은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걸까요?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인사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PPI 나오신 거 봤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네. 보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상회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박스권에 갇힌 동안에 토요타 주가는 금방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아시아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게 7년 반 만에 삼성전자를 제친 건데 최근에 이 견조한 상승세 원인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 토요타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엔 여전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스마트폰과 반도체 그리고 가전을 아우르는 종합 IT, 종합 가전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삼성전자의 힘이 어찌 보면 매우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대표 기업이 토요타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그 회사인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주가가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짓눌려 있었던 시가총액이 7년 반 만에 드디어 역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TSMC가 1등입니다. 대만 기업이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전 세계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TSMC가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6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순위로도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포함해도 10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만큼 TSMC의 경쟁력은 무척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원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약 436조 원, 430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낮았었던 토요타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요. 주가가 또 오르면서 결국에 시가총액이 50조 엔을 돌파해서 55조 엔을 기록했고요.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90조 원, 즉 436조 원의 삼성전자보다 50조 원 이상 많은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7년 반 만에 역전을 보여줬다. 어찌 보면 부진한 한국 경제의 우려와 그리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일본 경제, 일본 주식의 흐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나라의 증시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엔화 약세가 기업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토요타의 주가 강세 흐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토요타도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토요타가 실기했던 것이 운 좋게 기회로 다시 돌아온 것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통 제조차 기업이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자동차 사업에서 신규 아이템을 봤던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다양한 자동차가 있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토요타가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놓쳤던 사업이 바로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에서 토요타가 사실 의도치 않게 한 발 뒤져버린 셈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토요타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제조차 회사라면 공통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할 것이다라는 대비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아시죠?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져면서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놀이던 끝에 그렇다고 다시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휘발유와
디젤을 쓰는 것과 이 전기 충전을 하는 것을 같이 쓰는, 즉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고요. 그 기업이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기존에 해왔던 걸 계속 하다 보니 그것이 돌고 돌아 다시 기회를 왔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토요타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토요타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이 1123만 대입니다. 세계 1위고요. 2위가 바로 폭스바겐 그룹인데 여기에서 판매한 차량이 924만 대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경쟁사보다도 200만 대 가량 많이 팔았고요. 이러한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토요타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토요타가 지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모든 게 호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위기이자 기회가 현재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은 좋습니다. 전기차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토요타에겐 이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리스크도 같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 의혹 스캔들에 지금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죠. 이 엔진 제조 자회사인 토요타 자동직기라는 회사에서요. 디젤이죠. 경유차에 대한 엔진 3종에 대한 출력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게 바로 게이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후 당연히 토요타는 생산을 중단하고 이 부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조작되었는지를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게 현재 오는 23일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라인에서 같이 생산하는 차량 중에 대형 미니밴 알파드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아서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일본 현지나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베르파이어라는 두 가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생산 라인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이유로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요, 워낙 수요가 높은 차량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공급 못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을 못하고요, 공급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 매출을 잡는데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토요타 입장에서는 위기로 좀 지적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회사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여러 가지 리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고, 이게 왜 지적을 받고 있냐라면요, 2009년도의 일입니다. 토요타가 급발진 문제로 인해서 1000만 대 가량의 차량에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토요타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됐던 게 바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의 위기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그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작 이슈가 결국에는 토요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현대 기아차나 경쟁사들에겐 다시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토요타가 이번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 1위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토요타를 필두로 한 일본 증시가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분위기가 왜 그렇게 좋은지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마감했는 지수를 제가 한번 자료로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캡처한 것을 보시면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은 38,487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3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34년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1990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이기도 하고요. 저보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셨습니다. 네. 오래됐었죠. 그 정도로 오래된 시점에 최고점을 찍었던 일본 경제가 사실 버블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그 시기를 극복하고 나온 숫자가 바로 오늘 종가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 최고가까지도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지수들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현재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역대 최고가는 1989년 12월에 기록했었던 종가 기준 38,911호포인트입니다. 그게 지금 정말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0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역시 조만간 달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요타를 필두로 해서 왜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지, 종합 지수들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 기업들의 주가거든요. 이 기업들의 주가들은 결국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와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 1,020곳의 실적 전망을 취합해서 조사해본 결과 올해 23년도 회계연도입니다. 이게 23년 4월부터 24년 3월 아직 2달여 정도 남은 이 회계연도인데요. 즉 예상치인데 이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3조 5천억 엔, 한국 돈으로 38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3년 연속 경신이 되고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이 좋았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매출도 좋았고 기업들이 영업을 잘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의 실적들이 좋게 되는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주가 역시 아직까지는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산업의 분야 그리고 섹터를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서 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균형이 좀 깨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하방 압력도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의 이익이 뒷받침돼야지만 또 지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실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엔저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슈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현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호실적이 나온 것들, 기업이 영업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요. 대외적인 환경도 사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일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내 경기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의 약세, 엔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기업에게 효용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엔저가 되면요,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출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 내수 사업도 많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엔저 상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엔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엔저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일본이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사기만 하면은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과연 언제까지 좋아질지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는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일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 투자자들, 한국 투자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망 자체는 조금 더 갈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엔저 효과입니다. 이 엔저 효과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일본 시장의 경쟁력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슈퍼 엔저 효과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해 4분기 일본 경제가 역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성장률로는 여전히 1.9%에 달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국가가 일본인 만큼 현재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 그리고 이 엔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일본 시장이 더욱 좋을 수 있다. 즉 지수 투자도 좋고요. ETF 상품 투자도 좋고 기업별로 봐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일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PPI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PPI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숫자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0.9%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추동인 기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 한 주 굿모닝 월거일부는 마치고요. 다음 주는 새롭게 개편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은 굿모닝 마켓 투나잇입니다.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